네, 뭐 시장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뭐 해외 증시에 비하면은 뭐 체감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뭐 잔에 물 반 차 있냐 반밖에 없느냐 뭐 이런 논란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요즘 이제 활성 계좌 수가 3천만 개에 육박하고 증시로 자금 유입 속도도 가파라지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우한 폐렴 때문에 다 덮여가지고 그런데 실제 증시가 활황을 보이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20, 30대 청년층이 해외 주식을 또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 모바일 트레이딩 같은 걸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쪽에 관심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해외 주식 코너를 조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최보원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해외 주식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잘 나가는 증시들이 미국이나 뭐 최근에 중국 증시도 사실은 많이 또 올랐고, 맞습니다. 홍콩은 민주화 소요 사태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또 화랑이었고, 뭐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뉴욕 증시의 랠리는 이제 거침없는데 계속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고, 자, 이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최보원 연구원은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좀 최근에는 밸류 부담은 높아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실적 측면에서도 정책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는 또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1, 2, 3분기여서 이번 실적 발표 기간에도 실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익 전망치 오히려 좀 개선되는 모습들 또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가도 이에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그냥 뜬금없는 상승이나 뭐 어떤 그 인위적인 이야기보다는 처음엔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더니 뒤에 따라오는 펀더멘탈한 재료들,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그 상승을 설명할 수 있다더라. 이거가 요즘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뭐 미국, 이란, 미국, 중국 쪽의 이슈가 맞추어졌다면 최근에는 숫자로 좀 확인하는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래도 가는 건 좋은데 천천히 가자 아니면 이렇게 조금 쉬었다 가자 이것도 미국에서는 얘기들이 많이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P 기업에 대한 기술적 분석들, 뭐 200일평 얘기도 어제 나왔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인지 그럼에도 추세적 상승은 유효할 것인지 이렇게 질문이 돼 있네요. 저도 이런 질문을 좀 받긴 한데 단기 네. 조정보다도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떨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뭐 이전처럼 20%, 30%를 단기적으로 오르겠다. 이렇게는 좀 말씀드리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네. 아무래도 장기 성장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한 게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2020년에는 대선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예상보다 좀 견조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고 앞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성장 산업도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뭔가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일 때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확 낮춰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문을 탁 열어보니까 좋더란 말이죠. 근데 맞습니다. 더 좋아도 너무 좋은 거의 미국 기업들 보니까 이익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시키는 맞습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엄청 올라가고. ROE 측면도 그렇고 이렇게 또 주주 측면에서도 배당 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재차 그렇죠. 부각이 또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최근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까보니까 생각보다 네. 견조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애널리스트 깐다는 표현을 쓰시는군요. 아, 그렇죠. 실적을 방금 얘기를 열어본다. 해주셔서, 뭐 네. 아니에요. 뭐. 인용한 거죠. 저는 욕만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네네.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 좋죠. 자, 이제 실적 얘기 들어가 볼까요? 미국 기업 실적이 지난주에는 이제 금융회사들 실적이 좀 본격적이었고, 맞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IT 쪽도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는 이제 아마 제 기억에는 넷플릭스 나오나요? IBM하고? 커뮤니케이션 기업들도 또 나오고 있고요. 지난 밤에는 아무래도 휴장이었다시피 좀 조용했었는데 네. 이번 주 이제 주 후반쯤에는 이제 대표 기업들이 연달아서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망은 어떻게 나오나요?
아무래도 4분기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도 이제 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순이익 기준으로도 EPS 기준으로도 소폭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동이 크고 하향 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 에너지 섹터를 제외를 하고는 EPS가 S&P 500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섹터별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럴까요? 11개 네, 섹터 중에서 6개 섹터가 오히려 좀 이익 전망치가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 섹터요? 맞습니다. 6개 좀 많으니까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자, 빵 기업이라고 하는 이 IT를 대변하는 표현들이잖아요. 뭐 뭔지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익숙하시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더 고마웠겠고요. 뭐 이번 주에 이제 나오는 기업들 앞서 몇 가지 설명드렸지만 또 굵직한 기업 중에는 인텔도 실적이 나오네요. 인텔 같은 경우도 있고 대표 성장 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이제 알파벳, 구글이 포함이 되어 있는 요 알파벳과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을 좀 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2020년도에 더 갈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오고 있는. 2020년부터 2020년에도 계속 좀 주가가 갈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은데 네. 사실은 3, 4분기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증가를 하면서 조금 이제 이익이 감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오히려 2020년 연간 기준으로는 오히려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보다도 이익 전망치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성장주에서 가치주를 뺀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히려 성장주가 조금 아웃퍼폼하는 모습들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요. EPS 기준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기 시작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기간에도 성장주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것도 지금 섹터별 이익 증가율이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11개, 아까 말씀드린 11개 섹터의 4분기 이익 증가율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화면 좌측이 증가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저 유틸리티 섹터인데요. 네. 2019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유틸리티 섹터는 대외 변동성이 워낙 좀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에서만 강조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전력회사 뭐 맞습니다. 뭐 넥스트에라 에너지, 뭐 그렇죠. 수산 그 워터 부문 이런 식으로 좀 공공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네. 사실은 그쪽에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이번 실적 기간에는 실적 측면에서도 정책 측면에서도 계속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유틸리티 기업들의 매력도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 그런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요 넥스트에라 에너지인데요. 넥스트라 에너지. 네, 요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 정도가 규제 산업, 아까 말씀 주신 공공사업 부문인데 반 정도는 또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4분기는 좀 주춤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2020년도에는 오히려 이익 증가율 다른 기업들보다도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작년부터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넥스테라 에너지. 네, 티커 NEE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저기 뭐죠? 그 약축된 게 N- 기업. 예, 저희 쪽에서는 이제 숫자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그 미국에서는 알파벳으로 좀 그렇죠.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EE라고 좀 보시면, NEE. 예, 사실 유틸리티 섹터에서 대표적인 기업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거 사면 2020년, 됩니까? 저는 상당히 또 좋아합니다. 방어적인 측면도 있고 성장적인 네. 측면도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대선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렇죠, 만큼 그렇죠. 민주당 경선 앞두고 계속 좀 관련적인 정책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외 주식 하시는 분은 넥스테라 에너지. 네. 한번 관심을. 매수 추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저희 또 컴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제가 아는 얘기고. 네. 자, 최근에 이란과의 갈등이 뭐 시장의 큰 이슈였는데 항공 방산 기업들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또 거기에 이제 보잉 같은 경우도 네, 737 맞습니다. 맥스 때문에 아주 난항이던데.
그 산업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상당히 좀 불안했던 섹터입니다. 네. 특히 방금 말씀 주신 요 보잉과 같은 경우에도 이익정말제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산업재 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요런 인식이 좀 한국에선 강한데요. 네. 사실은 그 중에서도 항공, 방산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계속 좀 견조한 상황이고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또 나타나면서 또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뭐 4분기에도 그렇고 내년 연간으로도 그렇고 실적이 견조한 기업들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로키드 마틴과 같은 방산 기업들 그리고 이제 항공 방산 기업들 추가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제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실적 시즌에 가장 주목받을 만한 섹터는 무엇이고 기대감이 높은 기업?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 테슬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아, 테슬라는 제가 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의견이 좀 그래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테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는 중국 가서 막 춤추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 쪽에서도 좀 이렇게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곤란한 것만 방송에서 계속 여쭤보나 봐요. 아, 뭐 항상 네, 여러 그렇다면 질문들이 하여튼 있을 수 본질 있죠. 질문으로 미국 실적 시즌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섹터와 그다음에 기업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기업들 당연히 좀 보셔야 되고요. 유틸리티 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항공 방산 기업들이 있으시고요. 그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또 주목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이 소비재 섹터 내에서도 좀 성장 기대감이 또 높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레스토랑 기업들, 호텔 기업들 최근에 좀 보고 있고요. 아,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들이고요. 뒤에 추가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시면 소비재 기업 내에서도 이제 P&G 그리고 코카콜라와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으시고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품? 네, 맞습니다. 갈색병으로 유명하죠. 아, 네. 화면 뭐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업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견조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뭐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이라고 하는 이제 멕시코 음식을 이제 또 파는 또 기업이 있는데요. 아, 체인 네, 레스토랑 같은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기업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소비재 기업들도 또 관심이 많지만 IT 기업들도 상당히 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 내에서는 아무래도 IT 서비스 기업들 중에서 결제 산업에 진출한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같은 기업들 계속 꾸준히 좀 견조한 만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기업들은 하반기에 좀 주춤했던 만큼 오히려 이제 2020년도에도 실적이 견조하다 보니까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기업만 쭉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 이외의 국가는 잘 안 보시나요? 중국? 아, 제가 뭐 중국 쪽은 주로 뭐 대표 기업들만 좀 주로 보고 있고 마오다이? 아니면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컴플상 좀 아, 자료를 그래요? 내고 나서 얘기를 해야 걸리는 게 되는 거. 많아요, 도대체. 네, 요즘에 컴플이 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쪽도 좀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일본 쪽도 이제 대표 기업들 소비세 인상 이후에 상당히 좀 소매 기업들이 좀 주춤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쪽도 생각보다 소매 판매 계속 견조하게 나오면서 조금 이제 관련 기업들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컴플라이언스 얘기하시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네. 하여튼 더 뭔가 얘기 소통의 드리고 창이 좀 싶은데. 필요하네요. 저희가 소셜을 해봐야 되나? 뭐. 너튜브? 네. 유튜브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항상 이렇게 자료에 쓴 거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고 아쉽긴 한데 저희 보내드리도록 법은 잘 지켜야 돼. 알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보원 글로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